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우리 군이 어제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인원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이 2025년 육군 기획공연 뮤지컬 전후 계룡 초연을 시작으로 서울과 춘천, 고양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순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6.25 전쟁 75년을 기념해 6.25 전쟁 지평리 전투와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방 전문 종합미디어 기관 국방홍보원이 창설 75주년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창설돼 70년 넘게 전군의 활약상과 국방정책을 국민에게 전하고 있는 국방홍보원은 지난 6월 KFN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골드 버튼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북한에서 민간인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비무장지대에서 야간 작전에 나섰던 우리 장병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3일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 감시하였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합참은 북한 인원이 민간인 남자이고 관계기관에서 신병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 민간인 유도 과정에는 위험한 상황 속에도 최선을 다한 우리 군 장병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3일 새벽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를 감시 정찰하던 중 중서부 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고 작전팀이 투입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장병들이 다가가자 북한 민간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장병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라며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하자 순순히 따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풀이 우거져 있고 매설된 지대가 있어 위험 요소가 많았지만 최대한 강가 쪽으로 안내해 안전하게 인도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민간인 이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군은 이번 작전 내용을 유엔사와 공유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K2 전차를 운용하는 폴란드 국방부. 납품의 정시성과 매우 우수한 품질에 만족한다는 것이 대형 계약 성사 배경입니다. 계약을 발표한 자리엔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가 국산 K2 전차 흡표의 2차 수출 계약을 확정하는 현장.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를 걸어두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65억 달러, 약 9조 원 가까운 규모의 계약으로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론 사상 최대의 현장에 태극기가 걸린 것입니다. 폴란드는 제때 납품해준 정시성과 전차의 품질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언급했습니다. Wiem, jak to jest dynamiczny, zwrotny i po prostu bardzo dobry czołg. K2 전차에 매우 큰 만족감을 보인 폴란드는 이번 계약으로 자국형인 K2PL도 생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기술 이전도 계약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통해 폴란드는 자국 방산 능력 역량을 높이고 K2 도입을 고려하는 주변 국가에 K2PL 버전 혹은 부품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슬로바키아 등 유럽 내 여러 국가도 관심을 보인다며 자국이 K2 전차를 생산하는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수출 2차 이행 계약은 단순히 방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기술과 유지 보수까지 방산 생태계를 수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수출의 의미를 김철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현지 시간 2일 K2 전차 2차 계약 협상 완료를 알렸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2차 계약은 K2 전차 180대를 67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을 약 5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조 원에 도입하는 1차 이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1차 이행 계약과 비교했을 때
K9 자주포 수량이 빠졌음에도 2차 이행 계약 액수가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에 완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폴란드 현지 거점 구축을 돕고 후속, 유지, 보수, 정비까지 지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형 K2 전차 K2PL 개발과 현지 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 규모의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K2PL은 측면 고정식 반응 장갑과 전면 모듈식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한층 더 높이고 무인총탑인 RCWS도 탑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로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유럽이 유럽산 무기 구매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 방산 생태계 수출이 K방산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계약 확정과 관련해 K방산의 쾌거, K2 전차 흑표 수출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져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생산력,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역대급 규모의 폴란드 수출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K방산의 업적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릴 차례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대대적 투자는 물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일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추가했습니다. 3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강화와 관련해 지난달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중국과 함께 러시아, 이란, 북한을 명시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와 범죄자들은 미국과 미국 국민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 정부 민간 부문 그리고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에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란,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버 안보를 약화시키는 기타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지난달 30일부터 생도 하계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1학년 생도들은 첫 번째 하계 군사훈련을 맞아 개인 전투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각계 전투 훈련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육군 부사관학교 훈련장에 생도들의 우렁찬 구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신체적 고통이 이어지지만 동기들과 함께 주어진 과제를 극복합니다. 육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의 각계전투 훈련 현장. 각계전투는 개인 전투력 발휘의 기본 과제입니다. 생도들은 첫 하계군사훈련을 맞아 군인으로서의 역량을 다지고 있습니다. 1학년 생도들은 첫 번째 하계군사훈련을 맞아 개인 전투 기술을 갖추기 위한 장병 기본훈련과 전투 수영 훈련을 진행합니다. 특히 교육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낀 생도들은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마다하지 않으며 더욱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하다 보니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온 한운 일정 동안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하계 군사훈련은 소부대 전투지휘 능력과 교육훈련 지도 능력을 바탕으로 장차 군사 전문가로서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도들을 담당하는 훈육요원들은 생도들이 6주 동안의 훈련 동안 더욱 강인한 전사로 거듭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생도들은 장병 기본훈련 중 각계 전투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지휘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는 무더위의 날씨에 온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안전하고 완전한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관 생도들의 한계에 도전하는 뜨거운 하계군사훈련은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2025년 육군 기획공연 전우가 계룡에서 첫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6.25 전쟁 지평리 전투와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번 공연은 화려한 노래와 군무로 관객을 찾았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2008년부터) 육군의 자랑스러운 전승 사례를 문화예술 장르로 제작해왔던 육군이 올해는 뮤지컬 전우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육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전우회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올해 공연은 6.25 전쟁 75주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6.25 전쟁 지평리 전투와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이 군인 장병분들이 군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이 작품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남은 군생활을 해나가는데 과연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분석을 했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미군 출신인데요. 이렇게 육군에서 기획한 뮤지컬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기분이 남다르고. 육군 기획 공연 전우는 90분 동안 첨단 미디어 아트를 배경으로 13개의 화려한 넘버를 선보입니다. 훈련 또 훈련, 훈련이 곧 실전이라는 내용의 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독성 있는 가사인 것 같고 메시지가 확실히 각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지금 군 복무 중인 장병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그분들의 열정과 그다음 그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전우회와 조국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전우는 총 20회차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25년 육군 기획공연 전우는 계룡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 춘천, 고향을 순회하며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구사단이 전입장병의 부대 정신 함양을 위해 군항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연주회가 아닌 MZ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과 연출로 구사단의 역사와 자부심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유진 기자입니다. 중공군 세계사단과 10일간 12차례 공방전 끝에 승리한 백마고지 전투. 우리 군의 첫 해외 파병이었던 베트남전 파병. 그리고 한강으로 침투한 북한군 무장공비 3명을 소탕한 3.23 완전작전까지. 대한민국 군사사의 굵직한 순간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고 외치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육군 구사단입니다. 육군 구사단이 자랑스러운 선배 전우의 활약과 전승 역사 전승의 의미를 일방향적인 정신전력 교육이 아닌 마음에 깊이 새기는 군항 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단순히 곡을 설명하고 들려주는 일반적인 음악회를 벗어나 사단의 역사를 음악과 함께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사단의 전투 영웅들이 역사 속에서 느꼈던 감정과 상황을 낭독을 통해 전달하고 군악대의 연주를 통해 그 여운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장병들은 몰입해서 공연을 관람했고 특히 구사단 군악대 장병이 직접 작곡한 노래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우리가 국군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또 다른 곡 무궁화 삼천리는 선배 전우들이 지켜주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표현하기 위해 작곡하였습니다. 특히 신임 장교들은 백마부대의 정신을 계승하며 임무 사명의 완수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번 공연을 보면서 제가 백마부대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항상 조국소의 선봉에 계셨던 선배 전우들의 사전불태 상승백마 정신을 이어받아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구사단은 이번 군악 연주회를 벽오지 부대와 대대급 부대를 위한 소규모 순회 공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승!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육군 11기동사단이 지역 주민과 안보 관계관들을 부대로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병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 실력을 선보이며 굳건한 국가수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차와 자주포의 전투 시연이 안보 관계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포신을 떠난 탄이 정확히 표적을 명중하자 지역 주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옵니다. 육군 11기동 사단이 매봉산 훈련장에서 홍천군 안보관계관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대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홍천군청 관계자와 안보보훈단체, 지역 주민 대표 등 지역 안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보 관계관들은 먼저 수상교장 일대에서 K9 자주포와 K600, 군안전차 등의 장비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K21 장갑차의 수상도하를 비롯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우렁찬 기동 시범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안보 관계관들은 육군의 무기체계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며 군을 한층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보 의식을 함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공세기질의 최정예 기동사단으로서 강한 훈련을 통해 국가와 지역 안보 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고 지역민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행사에선 통제탑으로 이동해 K2 전차와 K21 장갑차의 전투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안보 관계관들은 이번 안보 견학을 통해 우리 군의 강한 전투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군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전군의 활약상과 국방정책을 전 국민에게 전하는 국방홍보원이 창설 7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국방홍보원이 창설 75주년을 맞아 창설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에 이어 진행된 기념사에서 최일 국방홍보원장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활용해 전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4일 창설된 국방부 촬영대가 모체입니다. 2005년 12월 1일 국군방송TV가 개국한 이래 다양한 플랫폼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군의 활약상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엔 KFN 유튜브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골드 버튼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해병대 병 1318기가 6주 동안의 신병교육 훈련을 수료하고 정예 해병으로 거듭났습니다. 빨간 명찰을 단 해병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며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오와 열을 맞춰 서 있는 해병들. 해병의 긍지를 외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우렁찹니다. 해병대 1318기가 3일 6주 동안의 교육훈련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1200여 명의 정예 해병들은 수료식에서 정식으로 해병 자격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1318기 해병들은 지난 5월 26일 입영해 군사기초훈련과 해병대 특성화 훈련을 했습니다. 극기주와 천자봉 행군을 마치고 받은 빨간 명찰을 통해 해병대라는 자부심을 선명히 새겼습니다. 이 자부심을 안고 실무 부대에 가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멋진 해병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이어서 제가 수색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수색대에 들어간 만큼 열심히 해서 나라 잘 지키고 멋있는 해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해병들은 해병대 특유의 전우회를 보여주며 후배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빨간 명찰을 처음 다뤘던 오늘의 초심을 잊지 않으시고 찬란한 해병대의 전통과 명예를 계승 발전시키는 해병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마다의 의지로 해병대를 선택한 1318기 해병들. 훈련으로 다진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호국 충성 해병대의 명예를 이어나갑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전쟁 직후 미군 스미스 부대는 경기도 오산 중미령에서 5천여 명의 북한군을 상대로 6시간 넘게 전투를 벌였는데요. 한반도에 투입된 첫 유엔군 지상군의 희생은 한미동맹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0년 7월 5일 새벽
당시 경부 국도를 가득 채운 피란민 행렬을 거스르며 미팔군 24사단 소속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원 540명이 중미령으로 향했습니다. 북한군 5천여 명과 소련제 전차 36대가 남하하는 상황. 병력과 장비 모두 열세였지만 스미스 부대는 치열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북한군을 상대로 6시간 넘게 버텨낸 중미령 전투로 인해 부대원 중 181명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 지상군이 한반도에서 처음 치른 전투인 중미령 전투. 이들의 희생으로 유엔군과 국군은 방어 태세를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오산시는 중미령 평화공원에서 제75주년 유엔군 초전 기념 및 미 스미스 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향숙 경기 남부보훈지청장, 김영수 공군작전사령관, 데이비드 R. 아이버슨 미 7공군 사령관 등 한미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하와이에 주둔하는 미 육군 25사단 2연대 소속 숀 스트로 중령과 대대원 6명도 참석했으며 오산시는 스트로 중령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중미령 전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었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귀환 국군 포로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인은 6.25 전쟁 당시 1951년 강원 양구전투에서 북한군에 의해 포로가 됐고 이후 북한 협동농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 2009년 탈북하며 귀환했습니다. 고인의 원소속 부대였던 육군 5보병사단과 자매기련부대인 육군 52보병사단 장병들도 조문을 이어가며 애도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공군이 서울 공군호텔에서 27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유용원 국회의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항공우주 분야 민관군 산학연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정세에 따른 항공우주력 발전 전략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완성과 K방산의 역할 등 발표와 토론을 통해 K방산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병무청이 내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총 모집 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내년 5월을 제외하곤 매월 165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신체 등급 1에서 4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최종 선발은 오는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7월 4일) 기상정보입니다. 제주도와 남부 지역으로 장마가 끝난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해상으로 해무가 지속되겠으며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 가능성 있겠습니다. 한편 해안 산악으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고 서해상으로 해무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 모두 25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 3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소낙성 강수와 구름의 영향으로 접적 지역에서는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또한 남해와 서해상에서는 해무로 인해 항공과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 가능성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4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